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편해진 것 같은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함.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안 하면 서운하고 손주가 보고 싶어도 괜히 먼저 말하기 미안한 마음. 친구들 모임에 가면 누구는 여행 다녀왔다. 누구는 손주가 의사 됐다.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밤에 누우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는 밤. 여러분,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끔 느낍니다. 왜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불안한 걸까? 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걸까?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드니 욕심은 여전하고 비교는 계속되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고독하게 살면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진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과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가? 왜 만족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가? 그는 이것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의지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고 나면 잠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배고픔, 갈증, 잠, 따뜻함,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게 의지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욕망이 우리 본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만족했다가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잠깐 고요합니다. 그런데 곧 다음 파도가 밀려옵니다. 또 지나가면 또 다음 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딱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모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모으니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챙기니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니 손주가 보고 싶어 합니다. 손주를 보니 손주가 자주 놀러 왔으면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순환입니다. 욕망 만족, 새로운 욕망, 피로, 좌절. 이 사이클이 평생 반복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진자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말일까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욕망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만족스럽다가 곧 권태로워집니다. 이제 뭐 하지? 이게 다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불편합니다. 욕망이 안 채워져도 괴롭고 채워져도 또 괴롭습니다. 이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우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욕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마음의 고통은 계속될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근원은 기대에 있다. 기대.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내 건강이 이 정도는 유지됐으면 좋겠어. 내 노후가 이 정도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기대했는데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서 서운한 이유는 전화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날 무시한 것 같아서 속상한 이유는 날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우울한 이유는 건강이 유지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욕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 물질적 욕망.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 60대가 되어도 이런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집은 더 크네. 저 사람은 더 여유 있어 보이네. 둘째, 정서적 욕망.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나이가 들수록 이 욕망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자식들이 날 챙겨줬으면, 친구들이 날 잊지 않았으면. 셋째, 관계적 욕망. 가족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식이 효도했으면, 며느리가 착했으면, 손주가 날 따랐으면. 넷째, 자기 비교형 욕망.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지금은 나보다 잘 사네. 이 비교가 우리를 가장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닙니다. 남들은 안 외로워 보이는데 나만 외로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대한 집착.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욕망의 한 형태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되돌리고 싶은 욕망. 이 모든 욕망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욕망은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욕망을 줄이면 삶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닌가?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적 내려놓음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포기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다 의미 없어. 내려놓음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줄게.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지고 산을 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방 안에는 온갖 게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힘듭니다. 이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방을 다 버리진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만 꺼내서 버립니다. 그러면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 나를 괴롭게만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남과 비교하려는 욕망.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거 내려놓으세요.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남을 바꾸려는 욕망.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남은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애쓸수록 우리만 지칩니다. 셋째, 과거를 되돌리려는 욕망.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넷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우리만 괴롭습니다. 이런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욕망이 줄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입니다. 평온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적게 원해서 오는 겁니다. 욕망이 10개였는데 5개로 줄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5개였는데 3개로 줄이면 더욱 가벼워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 후반에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은 것과 원한 것의 비율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10을 원하는데 5를 얻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하지만 내가 5를 원하고 5를 얻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3을 원하고 5를 얻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결국 행복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평생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학은 이론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0대인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방법 1. 비교하지 않는 연습. 시야를 좁히는 법.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행복을 보는 순간 우리 행복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시야를 좁히세요. 친구 모임 가서 누가 뭘 하고 산다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 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대로 괜찮게 살고 있어. 내 인생은 내 속도가 있어. 비교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남과 다르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 방법 2. 필요 없는 관계와 물건 내려놓기. 나이가 들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쌓입니다. 물건도 쌓이고 관계도 쌓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물건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만나면 비교만 하게 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평생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23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을 둘러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중에 쓸 수도 있어. 아닙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쓰는 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방법 3. 매일 10분 묵상 또는 호흡으로 욕망 끊기.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의 힘을 믿었습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매일 10분만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욕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를 끊는 순간입니다. 방법 4.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원칙. 우리는 늘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다 다 못하면 자책합니다. 난 왜 이것도 못하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그건 고통의 시작이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오늘 산책 한 바퀴 했으면 됐습니다. 오늘 책 한 페이지 읽었으면 됐습니다. 오늘 자식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했으면 됐습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게 쌓이면 큰 평온이 됩니다. 방법 5. 자식 가족에 대한 기대 다루는 방법. 6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이겁니다. 자식이 날 좀 더 챙겨줬으면, 자식이 효도했으면, 손주를 좀 더 자주 봤으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대 없이 줄 때 진짜 사랑이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서운해하셔도 우리도 바빴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이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고맙다. 가끔 연락이라도 되면 고맙다. 기대를 낮추세요. 그러면 자식이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를 줄이면 행복이 늘어난다는 원리입니다. 방법 6. 욕망 대신 관찰로 전환하는 마음 습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욕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관찰의 눈으로 봐라.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봤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야지. 관찰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와, 저 꽃 참 예쁘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답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욕망의 눈은 갖고 싶다입니다. 관찰의 눈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입니다. 이걸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자식을 봤을 때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있네. 다행이다. 친구를 봤을 때 저 친구는 나보다 시계 속 잘 사네. 다 아니라 저 친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 각자 열심히 사는 거지. 이렇게 관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욕망이 줄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방법 7. 예술 음악을 활용한 마음의 휴식.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욕망을 넘어선 순수한 세계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소리에 빠져듭니다. 이게 바로 평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그림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를 욕망에서 해방시킵니다. 잠시라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통해 욕망과 평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철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불행했지만 평온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은 지켰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남들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나는 나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이 효도 안 해도
친구가 날 안 찾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욕망이 줄면 인생이 보인다. 욕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는 세상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늘 부족해 보이고, 늘 불만스럽고, 늘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비교 한 번 덜 하고, 기대 한 가지 내려놓고, 필요 없는 물건 하나 버리고, 조용히 앉아서 숨 한 번 깊게 쉬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느낄 겁니다. 아, 내 마음이 가벼워졌네. 아, 나 요즘 괜찮네.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게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욕망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